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관급 인사를 먼저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일부 발표를 했고요. 아직 다 발표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우선은 G7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통상과 외교 쪽을 메우면서 이제 그 G7 업무를 같이 나눠 할 인사들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장관을 하기 어려운 게 지금 총리가 아직 지명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임명대청을 이주호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절차를 밟는 식으로 장관을 인선을 하고 네. 당장 해야 될 심문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 기일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국무총리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연쇄적으로 있을 것 같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 국무총리가 이제 지명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장관 임명이 돼가지고 그 내각을 조각한 게 완성이 됐는데 어제 이제 차관 인선에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나이라든가 기술을 파괴한 인사가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현 1차관보다 11기수 후배고 나이도 9살이나 어립니다. 그리고 외교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교수 직역에 있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 변화의 면모들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어떻게 복권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월성 원전 1호기 가동과 관련된 수사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분이 결국 대법원의 무죄를 받고 네.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서 산업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런 분들의 인사를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잘못됐던 시계추를 또 다시 돌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히 이제 G7도 그렇고 나토 있고 이후에 우리가 경주 에이펙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안보 일정이 굉장히 바쁜 그럼요. 것 같습니다. 시진핑 방한도 좀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요한 포스트가 외교 통일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이제 이미 선임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통일부 장관은 누가 되느냐, 외교부 장관은 누가 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의원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조현 차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 안보 트랙이 잡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그 보훈부 장관의 그 보수 출신 그 권오울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JTBC 단독 보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여기 편의점에도 취재해서 많이 하셨었고, 저희 두 번이나 배출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배출하고 왔습니다.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만 특정해서 저희 많이 나오셨어요. 네. 두 번 나오셨어요. 근데 대구에 대한 진짜 너무 그 뭐랄까 애틋함? 간절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의 변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보훈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 당연히 진보 보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수 정부가 훨씬 더 이제 힘을 줬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출신 인사를 이제 선임함으로써 가지는 상징성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쪽으로도 그 현충식에도 대통령이 가가지고는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대구 경북 출생이시기도 하고 실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요새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고봉삼계탕 얘기했잖아요. 삼계탕 하시는지 얼마 전에 인터넷 이제 하셨다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그 민주당 당원들이 선거 끝나고 거길 좀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체험담을 전해주는데 서빙 보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계탕 서빙하다가 이제 혹시나 이렇게 내정이 됐고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장관님 되시는 좋은 자리로 또 가시는 거니까 역할을 또 달리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기여하는데 힘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김밥 먹고 야근하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절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들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고관대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공적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중요한 판단하는 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컨셉이라고 예. 한다면 예. 권오을 전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 예. 아직 장관 아니시죠? 예. 장관 후보자, 지명자 혹은 예. 예상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어떤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고 나음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 이제 지금 초반이고 이 기조를 이 초심을 저는 이제 임기 5년 내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보통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윤석열이라는 사람 도대체 막 무슨 뭐 출근도 똑바로 안 하고 가짜 출근. 예, 심지어 가짜 출근하고 저는 그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늦게 가면 늦게 가지 그거를 연출을 하려고 세상에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그 유튜브가 감시하고 네, 그러니까. 하니까 네. 그거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커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리고 저는 이제 김밥 먹고 3시간 회의하고 야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신뢰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저는 네. 국무회의도 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전임 정부의 장관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차를 했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도 평가가 좋다면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예. 재가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반대 예.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법무부 차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하는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국무회의 계엄 때도 네. 누가 어떤 말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예. 발동이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임 정부 장관들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회의를 네.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반대 의견도 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도 중요한 지표로 그렇습니다. 보인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싶지 않겠죠. 예, 기왕이면 여기서 이만 헤어지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예. 첫날 3시간 딱 회의 김밥 먹이면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의에서 자신들 입장들 다 얘기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된 과장, 그러니까요. 실무 과장급까지 실무자들 다 불러서 해라. 데리고 와서 해라. 저는 이런 게 소통이고 네. 이런 걸 해야 서로 승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잘 모르고 네. 넘어가면 이 베일에 쌓여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뭐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래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끊임없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그 당신 의견 뭔지 들어보고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토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들도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가 낫다. 여기서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임기 좀 늘려주세요. 그건 안 돼. 아니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네. 들을 건 듣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내란 동조자라고 하는 의심을 그렇습니다. 사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 이 두 조태용. 사람은 확실하게 네.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일 건 긋고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 정부한테 바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이에요, 상식. 국민적 눈높이 상식. 예. 이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중요한 지표인데 대단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우리 정치가 서로 막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러면서 조율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개혁 입법 네. 과제들이 한 큐에 다 통과되는 거 아니냐, 되게 많았어요. 양국관리법을 맞아요. 포함해서 방송 3법, 방송 3법, 그다음에 상법 뭐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상법 네. 개정안, 형사소송법, 선거법 예. 뭐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싹 다 미뤄졌죠. 예, 예.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이거 했어야 됐는데 이 숙제 전임 원내 지도부가 숙제 하고 가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대목에서 약간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국회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걸 기대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표를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이고 결국은 야당과 협상하고 대화를 조금 더 해보겠다. 그리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있으면 수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화 관계에서 지난 정부와 차별점으로 네. 크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재명 정부가 네. 과거에 추진했던 법안들을 뭐 폐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수용해가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털고 가겠다는 신중함의 표식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태도라고 믿고 지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